안녕하세요. 정선비 정한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 혼자만 진행이 아니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버 고물섬의 멤버 김동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진짜 한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캐릭터가 입냄새 나는 캐릭터 네.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원인이라던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, 이게 흔히 구취라고 하잖아요. 네. 도대체 이 구취가 나는 원인이 뭔가요? 사람이라면 입으로 밥도 먹고 뭐 가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정상적인 입냄새는 당연히 누구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정상적으로 날 수 있는 입냄새들은 식사하고 양치질하고 이런 정도로 보통 정상화된다고 봤을 때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, 심지어 대화하기가 서로 막 인상 써지고 그리고 애정행위 뭐 이럴 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그쵸, 심각할 그쵸. 수가 있는 네. 그런 문제다 보니까 좀 심한 정도의 악취가 나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원인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원인도 중요한데 그럼 이게 뭔가 해결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있나요? 그 원인을 줄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좋아진다고 봐야겠죠.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게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간혹은 나는 굉장히 입냄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신다면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, 네. 양파나 마늘 같은 거 이게 든 음식들을 먹잖아요. 네.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 양치를 했는데도 뭐 냄새가 이게 계속 나는 게 네. 이게 뭐가 이유가 있나요, 이게? 우리가 음식마다 사실 냄새가 다 동일하진 않잖아요. 그쵸. 근데 마늘, 양파 이런 음식들에는 좀 특수한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몸에 스며들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막 피부나 땀으로도 나오고 우리 뭐 이제 뭐 호흡기 통해서도 나오고 다른 음식보다는 좀 더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음식보다는 조금 더 배출되는 기전이나 이런 게 좀 오래 머물러 있고 네네. 뭐 온몸에서도 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냄새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이때가 저도 느껴질 만큼 구취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. 네네. 왜 아침에 유독 이렇게 구취가 심하게 나는 걸까요? 또 중요한 게 입안이 마르는 거, 구강 건조증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입이 마르는 게 사실은 구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담배, 술 이런 것도 얘네가 입을 좀 마르게 합니다. 그래서 입을 마르게 하면 입냄새로 좀 영향을 주고,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는요, 우리가 밤 사이에는 침 분비도 줄어들고 또 입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숨 쉬고 밤새 자고 일어나면 입이 또 마르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안이 좀 말라 있는데, 그럼 입이 마르면 왜 냄새가 나느냐?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입안에 좀 이렇게 남아있을 때 입안에 있는 균들이 먹고 얘네도 배설을 배설? 표현이 좀 그런데 얘네들 이제 배설을 하다 보니까 네. 걔네들의 배설물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말라있을 때 또 활동을 하는 강한 입냄새 유발하는 세균들이 있거든요. 자고 일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입냄새가 좀 납니다. 실제로 저희 이제 애기들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깨우러 갈 때 그 향긋한 애기들만의 입냄새도 있습니다. 그게 자고 일어나면 누구나 있는데, 그게 아까 다른 요인도 많다면 좀 더 심할 수가 있겠죠.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좀 괜찮아지려나요? 맞습니다. 물을 많이 드셔서 예. 이제 입안이 좀 건조한 거를 줄여주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. 예. 실제로 아까 담배, 술,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도 좀 입을 마르게 하고, 커피도요? 커피도 이제 우리가 탈수, 이뇨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글액 있죠. 가글액에 알코올 성분이 많으면 그 입을 마르게 합니다. 그러면 너무 많이 하면 간접적으로 구취가 관련이 있다는 심지어 논문도 있어요. 그리고 나아가서 치약도. 치약도요? 치약도 우리가 양치질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치약에도 그 성분 중에서 입안에 거품 내고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걔네도 입을 좀 마르게 합니다. 근데 입을 마르게 하는 게 어쨌든 구취랑 꽤나 관련이 높다 보니까 막연히 막 알코올 성분 많은 가글을 많이 한다는 거, 아니면 계면활성제 이런 게 많은 치약을 가지고 막 하루에 10번씩 양치질 이러면은 구취랑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. 아이러니하죠. 예, 처음 알았네요. 가글 저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서도 쓰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, 치실이나 네. 워터픽 같은 거 구취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? 도움이 됩니다. 그래요? 네. 우리가 사실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잘 안 되는 부위들이 있어요. 이 사이사이. 네. 근데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치실, 시간 칫솔 얘네들이 청소를 해주거든요. 한번 본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치실 해보시고 네. 약간 말렸다가 냄새 맡아보셔서 냄새가 난다. 그러면 그것도 용의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치실, 치간 칫솔 이런 건 도움 되실 거고, 아까 워터픽은 얼마든지 좋습니다. 이제 잇몸도 건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취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구취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?
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구취가 스스로 느낀다기보다 상대방이 느끼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요한 어떤 업무적 미팅을 하는데 이게 영향을 줄 정도다, 혹은 애정 전선에 영향을 줄 정도다. 실제로 사례들 많잖아요. 입냄새 때문에 뭐 헤어졌다 이런 얘기들.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그 정도쯤 되면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봐야 될 텐데, 그 중에서도 이제 치과도 여러 전문 분야가 있는데, 저는 이제 수술을 전공하는 구강아간면외과, 뭐 이름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파트고, 구강내과라는 파트가 있어요. 치과 내에서도. 네. 구강내과에서는 구취 클리닉도 봐주십니다. 근데 단순히 뭐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, 기계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구취의 정도를 수치화도 하고, 그리고 심지어 입에서 나오는 그 가스들을 분석해서 원인이 뭘로 추정된다,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은 좀 심한 입냄새, 그 심지어 내가 입안을 깨끗이 하고 혀도 깨끗이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술 담배 멀리하고 했는데도 냄새 난다, 이쯤 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구취 클리닉 나가서, 그런 것도 부족하면 어떤 내과 진료도 사실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클리닉을 바로 끊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질문을 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좀 이렇게 약간 두서없이 예.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좀 정리가 되셨나요? 근데 너무 그 입안 마르는 거라던가 치약의 계면활성제, 뭐 그 가그렉. 가그렉. 이런 건 진짜 난생 처음 한 사실이어가지고 앞으로 좀 신경 쓰면 살 것 같습니다. 오늘 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잘 해결하고 갑니다. 예. 구취로서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그래서 치과 쪽에 유명한가요, 제가? 저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구취가 또 너무 없어지시면 또 안 되는 건 또 아닌가? 아니요. 제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어서. 예. 네, 그래서 오늘은 김동현 유튜버님 네. 모시고 구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구취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물 많이 드세요, 구친하시는 분들. 그럽시다. 예.